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이상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름 학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뽑아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학습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세션,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러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아주 짧은 한 3분 정도 되는 그냥 딱 개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켜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막을 이렇게 하고 predict people's age with an image. To build machine learning models, I need to represent a vast number of images on which I can train my model. So I go on Google Images and type in celebrities and begin saving all the images that appear. This way, I will easily collect a large amount of data for training. However, there is a problem. To use these images to train my model, I have to label each image to the correct age. 이게 액티브 러닝을 하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생각하면 이미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치면 이미지 엄청 나오는데 이거를 레이블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면 학생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디 외주 맡겨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So I will integrate and take each image at a time and begin manually building my training data. This is what I call my annotated data. But to label each image takes me time, or I have to pay someone to do the labeling for me, which naturally costs money. Unfortunately, I have a limited budget, meaning I do not have the time or money to label all the images in my set of unannotated data. The question is, how do I choose which images to label to create my training data set? I.e., which images would be most useful in training my deep learning model? This is exactly the problem that active learning seeks to solve. To phrase it more formally, deep learning requires a lot of data. Data collection is easy, but data labeling is hard. Hence, we use active learning methods to find the subset of data that gives us the best performance. To borrow the words of Francis White Eisner, you want the best bang for your buck. So now let's visualize the active learning does. We can summarize the active learning approach through a simple iterative diagram. We label some subset of our unannotated data. We use this subset to train our model. Then we repeat the process with some other subset and keep going until our data budget is spent, i.e., we have no more time or money left to label any more data. This looks great, but we don't quite know how we actually select, or we haven't specified how we select the next option.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하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이건 지금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 이걸 그냥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그냥 인풋만 잔뜩 주는 겁니다. 이미지만 주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모델이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 모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좀 예측 못한다, 좀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더 제너럴한 어떤 피처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서 또 학습을 시키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 기계공학 베이스니까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이라서 시뮬레이션에 이제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그 이입이 편하실 겁니다. 이 all annotated data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 뭐 어떤 경계 조건을 주잖아요. 바운더리 컨디션 아니면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초기 조건, 경계 조건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그런 조건들은 저희 엄청나게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온도를 뭐 200켈빈부터 뭐 300켈빈부터 시작해서 500켈빈까지 올린다. 그거는 쉽습니다. 그것 자체 범위를 지정하는 거. 어려운 거는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경계 조건, 엄청나게 많은 경계 조건들이 있고 거기 중에서 뭐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10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아웃풋 데이터를 뭐 뽑아냅니다. 뭐 효율을 뽑아내든 그런 식으로 뽑아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이 단계이고요. 거기서 학습된 모델이 이제 다른 경계 조건일 때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본 다음에 그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우리가 그러면 온도 뭐 예를 들어서 400켈빈일 때 보면은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켈빈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그 경계 조건을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레이블링을 하고 우리들의 머신러닝 모델에다 보내는 그런 작업이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진짜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보내서 훨씬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게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러닝에 관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그 점심 식사가 이제 1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일단은 쉬는 시간 없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쉬는 시간을 좀 없애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액티브 러닝의 개념을 조금 도식화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엄청 큰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있고 우리들이 뭐 어떤 트레인셋 뭐 처음 이제 우리들이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거를 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뭐 레이블링을 했다 표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델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트레인셋을 또 뽑아냅니다. 이 데이터셋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레이블링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새롭게 뽑아낸 트레인셋을 다시 학습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결국엔 마지막에 학습된 이 모델은 훨씬 적은 데이터로 최대의 효율을 갖고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모델을 이 테스트셋에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실전에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들, 이 트레인셋 다시 뽑아내는 거는 저희들이 하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액티브 러닝을 하게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제가 계속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얘가 더 잘 학습시킬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애를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펑션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거를 단순히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 어떤 인풋을 주었을 때 얘가 가장 맥시멈한 어떤 아웃풋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을 이용해서 최적화 문제들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크게 두 가지 파트가 될 거고, 첫 번째 파트 설명드리고 예시 문제, 실습 문제 한 2개 정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이 문제도 설명을 드리고 실습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 우리들이 액티브 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진짜 액티브 러닝의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계속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레이블되지 않은, 저희들이 뭐 시뮬레이션 하지 않은 어떤 경계 조건들이 이렇게 많다 생각을 하시고, 이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경계 조건 데이터들이 있고, 이 중에 한 일부는 우리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시뮬레이션 해서 우리들이 머신러닝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이 검정색 포인트로 나타낸 지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경계 조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기 얘네들을 이제 나중에 예측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안 될 거라는 거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 머신러닝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인터폴레이션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되지만 엑스트라폴레이션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으면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데이터 너무 몰려있다. 우리가 조금 데이터의 다양성을 둬가지고 이 머신러닝 모델이 좀 더 제너럴라이즈 된 어떤 프리딕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좀 기존 데이터들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학습을 하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다양하게 줘서 학습을 증가를 시키자.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 가시화가 2차원 평면이라서 굉장히 쉽고 쉬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다루게 될 고차원 문제일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를 해야 얘가 더 잘 학습할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가시화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쉽게는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엄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된 데이터를 갖고 AI 모델을 만들고 프리딕션을 하고, 그리고 이 프리딕션들이 있으면 여기서의 그 예측 결과들을 저희가 갖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산을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피던스들을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산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지금 이 노란색 원래 언레이블드로 돼 있는 이거 가운데 어떤 데이터를 우리들이 추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를 셀렉트를 할 건데, 언레이블 데이터들 가운데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할 거냐, 바로 레이블링 에포트는 미니마이즈하고, 즉 저희가 최소한의 데이터만 셀렉트를 하고 싶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가장 러닝을 하는 그 efficiency를 maximize 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뽑아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unlabeled 그 데이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될까? 어떤 거를 우리가 레이블을 해야 될까? 어떤 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희 예를 들어서 전 유체 계산을 하는 사람인데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막 몇 주 걸리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진짜로 좀 잘 생각을 하고 아주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효율적인 데이터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 포인트, 지금 여기 파란색 점들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우리들이 학습을 했어요. 이거 지금 이 라인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뭐 학습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우스 GP 리그레션을 했거나 아니면 뭐 베이시언 리그레션을 했거나 해서 uncertainty 정보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떤 리그레션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mean prediction, 이 blue solid line이 될 것이고, 그 음영으로 돼 있는 저 부분들이 바로 어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모델이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잘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델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레이블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 모델이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직 아이디어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은 uncertainty based sampl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저희가 계산한 거를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뽑을 거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조금 전 그 클래스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저희들이 AI 모델이 가장 난 모르겠다 하는 그 문제, 그 데이터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레이블을 해줘가지고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은 AI 모델이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는 uncertainty based sampling에서 이 방법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의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불확실성이 계산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에서 가장 얘가 확신이 없는지 뽑아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머신러닝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에 보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D1과 D2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 D1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D1이라는 이미지를 우리 지금 현재 학습되어 있는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보냈을 때,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얘는 레이블 A일 확률 0.9야, 레이블 B일 확률 0.09야, 레이블 C일 확률 0.01이야 라고 말을 했고, 근데 다른 이미지 D2라는 이미지를 머신러닝 모델에다 보냈을 때 우리 머신러닝 모델 얘는 아마 레이블 B일 것 같아, 한 50% 정도의 확률로 레이블 B일 것 같아. 이거에 비해서는 사실 훨씬 얘가 좀 확실하지 않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90% 확률로 조금 확신에 차서 레이블 A야 라고 그랬지만, 이미지 2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들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만약 있었다,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여기 머신러닝 모델에다 집어넣어 주면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이 D2, 이 머신러닝 모델이 조금 덜 확신하는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더 잘 학습할 겁니다.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전공책이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는 계속 반복을 해도 사실 계속 그냥 똑같을 겁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저희가 틀렸던 문제들, 좀 알지 못했던 불확실한 문제들을 집어넣어 주게 됨으로써 더 잘 학습해 주는 게 그러면 나중에 더 뛰어난 점수를 가질 수가 있겠죠.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예측 퍼포먼스나 아니면 뭐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계속
얘한테 잘 모르는 것들을 집어넣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머신러닝 모델이 가장 확실하지 않은 우리들이 컨피던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런 것들 집어넣어 주게 되면 계산을 하면은 우리들이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좀 집어넣어 주면은 이 머신러닝 모델이 더 잘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게 리스트 컨피던스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마진 샘플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 데이터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지 D1 이미지 했을 때 레이블 A 이게 가장 확신한 거 0.9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가 그 생각하는 레이블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두 번째 얘가 2순위로 생각한 거는 이 레이블 B입니다. 확률은 0.09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뭘 계산을 하냐면 이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0.9 빼기 0.09 그만큼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고 이거를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2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D2 같은 경우는 0.5 레벨 B일 때 0.5 레벨 C일 때 0.3 이 차이 두 개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0.5 빼기 0.3은 0.2 그리고 D1 같은 경우는 0.81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뭘 판단할 수가 있냐면 얘가 얼마나 또 이것도 사실 컨피던스와 비슷합니다. 얼마나 얘가 헷갈리지 않고 하나를 딱 지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하나를 딱 확신에 차서 지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잘 학습된 데이터 포인트일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덜 학습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적은 이미지, 이 적은 인스턴스 아니면 데이터를 저희들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D1, D2 계산해 보면 D2가 0.2 차이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들이 D2를 레이블링을 이제 새로 하고 저희들이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머신러닝 모델에다 보내고 학습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 방법을 우리는 마진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도 이 방법을 즐겨 쓰는 편인데 Query by Committee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저희 커미티 멤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전문가들 아니면 나중에 뭐 학생분들 계시면 나중에 뭐 박사 디펜스를 하거나 이런 커미티 멤버들이 계실 거고 이 커미티 멤버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커멘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는지 아니면 통일되지 않는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는 우리 전문가들이 잘 아는 데이터니까 굳이 지금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어. 이 데이터는 지금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다 달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레이블을 해가지고 어떤 참값이 있는지 보여주고 이걸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Query by Committee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들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싱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떤 uncertainty들이 정량적으로 계산이 돼야 됐었는데 여기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커미티 멤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커미티 멤버 세 분이 있는 거예요. 모델 1, 모델 2, 모델 3 다 다른 모델이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그냥 단순히 linear regression 쓰고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support vector machine 쓰고 하나는 뭐 neural network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다른 모델을 이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다른 모델을 이용하고 얘네들을 같은 데이터셋에 뭐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각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예제와 똑같은 거 D1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모델 1 이 커미티는 레이블 A로 클래시파이를 했고 모델 2는 레이블 B로 클래시파이를 했고 모델 3는 레이블 C로 클래시파이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미지 D2를 집어넣었을 때 모델 1은 레이블 A, 모델 2는 레이블 A, 모델 3는 레이블 C로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의견이 제일 나뉘는 그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그걸 보시게 되면은 저희 여기 아마 D1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인데 다들 지금 다른 레이블, 다른 것들로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이 D1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레이블링해서 알려줘서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프로바이드를 해서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고요.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우리들 그 계산값,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를 예측을 했다고 합시다. 뭐 속도를 예측을 해봤는데 뭐 인풋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따른 속도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이 모델 1은 0.81m/s야, 모델 2는 0.75m/s야, 모델 3는 0.77m/s야 라고 예측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차이는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뭐 평균 값이 뭐 한 0.7 5에서 7 사이에 뭔가 평균이 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 D2를 우리가 인풋을 줬을 때는 속도를 뭐 0.52, 0.82, 0.91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더 그 편차가 큰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고 얘네들 모델들 저희들의 커뮤니티에게 예측을 하라고 시키고 얘네들의 편차를 계산을 합니다. 베리언스, 분산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D1 같은 경우는 분산이 뭐 정량적으로 딱 나오죠. 0.0093. D2 같은 경우는 0.04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들이 어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레이블링 해야 되는지 쉽게 결정할 수가 있죠. 이 분산이 크다라는 의미는 우리들 커뮤니티들이 지금 다 각기 좀 불확실성을 갖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D2를 새롭게 레이블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query by committee 문제도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expected model change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이 로스가 항상 저희들 머신러닝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최소화하고 싶은 로스를 계산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로스에서 저희들이 인풋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풋으로 넣는 그 값을 집어넣어줬을 때 바로 계산이 나오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보느냐, 어떤 인풋, 즉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들의 로스가 가장 크게 변화가 될지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센시티비티 정보를 바탕으로도 우리들이 어떤 데이터를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제가 처음 그 발표 자료에서 그 소개를 해드릴 때 어떤 포인트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리가 먼 곳 선택하는 것처럼 이것도 저희들이 포인트들을 쫙 펼쳐놓고 거리를 바탕으로 거리가 최대한 떨어져 있는 점들을 넣어보자 하는 그런 콜셋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차원 문제일 때 특히 유용하고 이제 고차원 문제로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뭐 차원 축소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축소된 차원에서 거리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어떤 설명을 드린 거냐면
샘플링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가서 우리가 이 액티브 러닝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10개 데이터를 먼저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우리들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막 경계 조건을 바꿔가면서 예측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측을 시켜보고, 이게 이제 unlabeled 데이터셋이 저희들 뭐 경계 조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레이블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어떤 뭐 불확실성들을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경계 조건을 이 안에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어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 샘플을 우리가 이제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블링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걸 다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처음에 10개로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11개가 되겠죠. 만약 1개 데이터씩만 우리가 레이블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 AI 모델이 충분히 잘 학습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앙상블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들이 불확실성을 이제 정량화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query by committee 방법이랑 상당히 유사한 뭐 앙상블 방법이 있는데, query by committee 방법에서 사용되는 앙상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데이터셋이 많고 이걸 트레인셋, 테스트셋 나눠가지고 저희들 모델을 여러 개 많이 써가지고 같은 트레인셋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모델별로 다 각각 다른 프리딕션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러면 이 프리딕션 결과를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평균값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예측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한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 10명을 모아놓고 이 전문가들의 어떤 평균적인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면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거는 평균값 말고도 우리가 불확실성도, 분산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앙상블 방법도 있고,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 배깅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깅은 사실 저희들 그 앙상블이라는 차이를 보시게 되면 저 트레인셋에서 차이가 납니다. 앙상블 같은 경우는 같은 트레인셋을 모든 모델에다 학습을 시키는 거고, 이 배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트레인셋을 나눠주는 겁니다. 조금씩 일부분만 학습을 시켜줘서 우리들 모델이, 어떤 모델은 트레인셋 1에 대해서 학습되고 트레인셋 2에 대해서 학습되고, 이 결과들을 또 모아가지고 예측에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배깅이라고 하고 부스팅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액티브 러닝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떤 트레인셋이 있으면 이걸 모델을 학습시키고 우리가 또 새로운 트레인셋을 또 학습시키고 계속 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 액티브 러닝 했었던 거에 가장 유사한 그런 앙상블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 지금 뭐 배깅, 부스팅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들이 코스트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학습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스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간에 대해서 시퀀셜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트레인셋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 완료되면은 두 번째 트레인셋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아까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백인 같은 경우는 모델들을 여러 개 쓰거나 아니면 트레인셋을 여러 개 써가지고 우리들의 학습 공간에 대해서 나눠줘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액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AI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파트였고요. 바로 뭐 간단한 질문 받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코어셋에서 거리가 나와서 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어셋에서 디스턴스를 사용하는데 사실 디스턴스라는 게 대부분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서는 라벨이 안 돼 있다고 이 들어서 이 경우에 디스턴스를 어떤 거를 자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쓰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거나 이러면 유클리디언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AI 모델, 액티브 러닝을 할 때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잘 나왔을 때까지 얘가 그 반복을 하는데 이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냐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확도를 처음에 구상을 하고 그 다음 세팅을 한 다음에 액티브 러닝을 진행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좋은 질문인데요. 이건 사실 문제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타겟팅 하시는 문제가 있으시고 그게 이제 뭐 현업이든 뭐 어떤 거에든 원하는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다면 그거에 먼저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문제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요. 네. 그래서 아마 실습을 하시면 조금 더 감을 잡으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로 저희들 그 기계인공지능 연구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액티브 러닝 실습 코드 누르시면은 제 코랩 링크로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하나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저희들 강의 자료에서 least confidence sampling 방법을 이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액티브 러닝을 할 것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할 거냐 하면은 엠니스트 데이터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엠니스트 데이터 모든 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니스트 데이터는 전부 저희 핸드리튼 디짓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러면 혹시 몰라서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숫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 굉장히 많이 쓰는 그냥 정말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용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이 3이랑 8만 끄집어낼 겁니다. 3이랑 8을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8에 해당하는 거면 우리가 1이라는 클래스를 붙일 거고 3에 해당하면 0이라는 클래스를 붙이는 그냥 이진 분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콜앱으로 그냥 거의 즉각적으로 좀 실습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델을 쓸 거냐면 저희들 그 분류 모델 중에서는 아마 가장 기초적인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불확실성도 계산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샘플을 학습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액티브 러닝 루프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뭐 전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뭐 큼직큼직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들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가지는 이 Fetch OpenML을 통해 가지고 이 OpenML 안에 있는 우리 MNIST 데이터셋을 제가 여기서 불러오고 MNIST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X는 저희들 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Y는 저희들 그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3과 8 잘못 쓰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3과 8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과 8만 선택을 하고 8이면 이게 true가 돼가지고 1이 돼서 8이면 1이라는 클래스 3이면 0이 되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블록에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아마 빠르게 돌아갈 거거든요. 몇 초 단위면 될 거라서 처음에 그래서 뭐 7초 걸렸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준비를 했으면 저희들 트레인 테스트 당연히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할 거냐면 트레인을 나눠주고 그래서 트레인은 지금 여기 보시면 11,000개 정도 테스트는 2,700개 정도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뭘 할 거냐 하면은 저희들이 처음 액티브 러닝 루프를 돌릴 사실 액티브 러닝이 지금은 안 들어가 있고 우리들이 그냥 10개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있다 라고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개 데이터만 있다 이 중에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의 트레인 데이터에서 뽑아낼 겁니다. 트레인 데이터에서 10개 데이터만 먼저 뽑아냈고 이거를 이제 저희들 Logistic Regression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사용을 했고 accuracy들을 좀 저장할 빈 리스트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Active Learning 루프를 10번 돌릴 거고요. 그래서 for iteration in range 10 이렇게 했고 아까 전에 좋은 질문도 있었었는데 이거를 사실 while loop로 바꿔가지고 while loop나 아니 for loop에서 원하는 accuracy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iteration number를 정해놓고 그냥 iteration별 어떻게 우리들의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accuracy가 증가가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처음에 모델 fit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 fit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모델 fit을 하게 되면은 저희 처음 레이블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10개 데이터, 이미지 10개, 레이블 10개, fit 해서 logistic regression fit 하고 prediction accuracy, prediction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저희들의 unlabeled 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그림에서 회색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흐린 회색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나머지 여기 2,794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여기 10개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Y prediction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를 또 뽑아내느냐 하면은 저희들 정확도를 뽑아냅니다. 이 정확도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 logistic regression을 하게 되면은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클래스에
포함될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0.7, 두 번째 클래스에 포함될 확률이 0.3 이런 식으로 얘가 그 예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들이 저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정보를 그 하기 위해서 이 probability 또 저희들이 뽑아내고 그리고 그 probability에서 저희들 uncertainty를 뽑아냅니다. 1 빼기 저희들 그 확률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할 수가 있고, 이 argmax는 저희들이 가장 이 uncertainty가 가장 큰 가장 큰 값이 있는 인덱스를 뽑아라가 이 np.argmax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예측 확률 기반으로 가장 확신이 없는 샘플 한 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한 거냐면 저희들 least confident 한 그 데이터 샘플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least confident 한 데이터 샘플을 다시 우리들의 레이블된 데이터에다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U 인덱스.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 저희들 train 데이터 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빼주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그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데이터 셋이 있으면 여기서 least confident 한 값을 데이터 샘플을 뽑아내서 이거를 다시 레이블을 했고, unlabeled 된 것은 이제 이게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 액티브 러닝 루프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답니다. 뭐 별거 안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터레이션 0부터 9까지 계속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이터레이션 후에 뭐 여기 처음 이터레이션, 처음 저희 10개의 데이터셋만 있을 때 0.75, 75%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었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이거를 10번 돌리고 나니까 한 89% 정도 그 확률, 그 정확도로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시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액티브 러닝을 하게 되면 물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더 넣는 거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데이터 하나하나 넣은데 이 데이터 하나하나 넣은 게 여기서는 특히 또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데이터 적을 때는 좋은 데이터를 진짜 잘 선별해 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주지 않더라도 그에 맞는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액티브 러닝을 이용한 예제 중 하나였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 공학하는 사람들이니까 리그레션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문제도 아주 간단한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query by committee를 이용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이 전문가들이 어떤 예측을 하는지 모아가지고 그거에 따라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저희들 그냥 가정을 할 겁니다. 이거 뭐 사실 저희가 모르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목표로 회귀를 하고 싶은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CFD를 돌린 유체 시뮬레이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열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체 결과일 수도 있고 한데 실습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0.6x 더하기 0.4x 세제곱 더하기 어떤 노이즈가 있는 이 함수를 우리들이 회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될 거고 저희들이 뭘 할 거냐 하면은 저희들이 커미티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커미티는 그냥 단순히 폴리노미얼 리그레션들을 쓸 건데 하나는 second order polynomial regression, 그 다음에 third order, 그 다음에 fourth order 해가지고 각기 다른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모델 전문가들을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커미티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뭘 할 거냐면 이 전문가들이 예측한 결과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앙상블 예측을 만들고 그리고 예측값들의 분산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그 각 지점에 저희들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 스페이스에서의 각 지점의 불확실성을 계산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할 겁니다. 어떤 점을 할 거냐면 분산이 가장 큰 지점을 선택해서 저희들 여기는 우리가 다시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는 우리가 레이블된 데이터야 하고 다시 우리들의 커뮤니티에다가 집어넣어줘서 학습을 다시 시키고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고 이 작업을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큼직큼직한 것들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하고 저희들 뭐 리니어 리그레션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고 폴리노미얼 피처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 회귀하고자 하는 펑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노이즈는 제가 여기다가 뺐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true 펑션이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생성을 할 겁니다. 이 데이터 생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저희들 numpy linspace를 이용해 가지고 0과 1 사이에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넣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y 값들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y 값을 계산하고 여기다 이제 저희들이 그 노이즈 조그만한 거를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트레인과 테스트를 당연히 나눠야겠죠. 액티브 러닝을 할 때도 테스트는 항상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인디스를 뽑고 이제 테스트도 뽑고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저희들이 뭘 할 거냐 하면은 초기 제가 3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희들의 시뮬레이션은 그냥 아주 단순하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여기다 집어넣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초기 3개의 시뮬레이션 돌린 그 인덱스를 여기서 이제 뽑고 이제 이거를 인덱스를 뽑아서 저희들 넣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전철이고요. 제가 여기서 또 이제 query by committee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커미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커미티로 second order, third order, fourth order polynomial regression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미티를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create committee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3개의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예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RMSE 값 저장, 뭐 prediction 저장, variance 저장, query 포인트 어떤 포인트를 쿼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저장하기 위한 empty 리스트들을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액티브 러닝 루프를 저희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제가 5개의 데이터 정도만 이렇게 추가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미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프리딕션을 이렇게 해줍니다. 커미티 있는 모델들 모두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주고 프리딕션을 해주면 이제 3개의 프리딕션들이 나오겠죠.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커미티들이 각각 예측이 다 다를 텐데 커미티들의 예측을 평균을 취하고 커미티들의 예측에 대한 분산, variance 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정보들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점을 레이블을 할지 우리들의 unlabeled 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서 unlabeled 된 것들도 많을 텐데 이 중에 어떤 곳을 레이블 할지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들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 레이블 되지 않은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서 우리들이 그 계산했었던 분산 값을 끄집어내고 이 중에 가장 맥시멈인 곳을 뽑아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각 모델들 지금 2차, 3차, 4차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했는데 이 분산이 크다는 거는 얘네들 간의 그 의견이 다 다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을 뽑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레이블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되고 계산을 새롭게 이제 레이블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성능 같은 것들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저희들이 제가 계산을 돌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것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 작게 보이는데 잠시만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처음에는 이 이니셜 포인트 3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니셜 포인트 3개로 시작을 했을 때 저희들 1차, 2차, 3차 폴리노미얼들이 계산한 잠시만요. 이게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살짝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대로 나오네요. 네. 일단 뭐 처음 3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고 true 펑션이 검정색 점선일 때 처음 3개를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커미트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분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산을 계산하면은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0.0 부분에서 우리들의 분산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이제 쿼리 포인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빨간색 점으로. 그러면 이 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빨간색 점을 포함한 이 3개의 포인트를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잘 맞춰지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뭐 그 다음 끝단 1.0 부분에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산이 1.0 부분에서 분산이 커지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데이터를 선택해 가지고 저희들 모델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이제 또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뭐 이제는 이렇게 넣었을 때 다음 쿼리 포인트를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다음 쿼리 포인트다 라는 것을 또 분산을 계산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잘 맞는 어떤 프리딕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가장 최종 베리언스인데, 물론 저희들 액티브 러닝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지점 한 0.2 조금 못 미치는 이 지점에서 분산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 관측이 되는데, 이 지점을 넣으면 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능을 계산한 그 RMSE 값을 이터레이션별로 뽑아내주게 되면은 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겼었는데요. 댁에 가셔서 이제 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별거 없구나. 그냥 우리 불확실성 큰 거만 생각을 하면은 불확실성 큰 데이터 새롭게 레이블링해서 넣는 거 그것밖에 없다.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적은 데이터로도 성능을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 쪽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저희 파트 2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쉬는 시간 없이 쭉 해서 점심시간 조금 여유롭게 점심 식사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그 액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적화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한 어떤 그 철학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계속
어떤 unlabel된 데이터셋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그 목적이 다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목적이 우리들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더 좋은 서로게임 모드, 더 좋은 어떤 뭐 리그레션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될 수 있게 좋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들이 이 unlabel된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샘플할 거냐, 우리들이 함수가 만약 있다면 그 함수 중에 가장 큰 값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뭐 productivity를 maximize 하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다면 어떤 샘플을 뽑아야지 우리가 productivity가 maximum인 조건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할 때 아마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아주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스이 있다 치면은 우리들이 러닝 레이스에 따라서 우리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달라진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럴 때 어떤 러닝 레이스를 해야 우리 뉴럴 네트워크 성능이 가장 최대가 될까, 이런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러닝 레이트를 찾는 문제로도 우리들이 액티브 러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어떤 서로게인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서로게인 모델이 있고, 저희들의 서로게인 모델은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는 또 필수적인 게 uncertainty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uncertainty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최적화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 이 어떤 함수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함수 중에 저희들이 최대점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함수를 배웠는데 현재 우리가 A랑 B 포인트 두 개 중 어떤 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레이블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개 점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샘플링을 하면 좋을 것 같냐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두 개 봤을 때 이 uncertainty 레벨도 비슷하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잘 보이실 것 같긴 한데 B가 조금 더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최대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B 포인트를 샘플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머신러닝 모델, 서로게인 모델 어떤 거를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됐을 때 이 uncertainty에 대한 정보가 좀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면, A 포인트와 B 포인트가 있는데 A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떤 서로게인 모델이 좀 불확실하게 예측을 했고, B 같은 경우는 좀 확실하게 예측을 했는데, 이 불확실성이 크면은 사실 여기를 샘플링해서 진짜 레이블을 뽑아냈을 때 이게 뭐 이 위에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뽑는 게 유리한지, 이거는 사실 여기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거를 이제 보통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xploration은 우리들이 좀 불확실한 점을 좀 탐색하는, exploitation은 우리들이 평균값이 크게 예측되는 곳을 탐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몇 슬라이드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액티브 러닝을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할 때는
우리들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우리들의 서로게인 모델이 될 컴포넌트, AI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리그레션 모델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서로게인 모델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utility fun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utility function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어떤 펑션, 함수를 계산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최대값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런 기대값, 혹은 그런 기대값들을 계산하는 어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틸리티 펑션을 저희들이 정의를 나중에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정의를 해가지고 이 유틸리티 펑션의 특성에 따라서도 샘플링들이 좀 달라지게 되고 최적화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스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들이 똑같이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으면 우리들이 서로게인 모델에다 이걸 학습을 시키고, 여기서 이 서로게인 모델은 unlabeled 데이터셋에서 쫙 예측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이 쫙 다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 정보도 있고, 그 예측된 민 값과 불확실성, 그 분산 값을 이용해서 어떤 유틸리티 펑션을 계산을 하고, 그 유틸리티 펑션 값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하고 다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보내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서로게인 모델은 어떤 실제 값이 이 파란색 점선이라면, 우리들이 이 파란색 observation에 대해서 학습을 만약 시켰을 때 이러한 노란색 mean prediction 값과 그 분산값까지 알면은 이런 식으로 confidence interval도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서로게인 모델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서로게인 모델을 원합니다. 이래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유틸리티 펑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mean 값에 대한 prediction과 그 variance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두 가지의 예시이고요. 뭐 하나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이것도 쓰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민 값에 대한 prediction과 분산 값을 전부 다 알 수가 있고, 아니면 만약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신다면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값 그리고 분산값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서로게인 모델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민값과 분산값만 그 아웃풋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서로게인 모델,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 실습 문제에서는 또 그 가우스 프로세스 리그레션 GPR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게인 모델을 이렇게 할 건데, 이 GPR에다가 먼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 초기 몇 개 값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unlabeled 데이터셋에서 쫙 다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펑션을 계산하고 레이블을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이거를 이제 포함을 시키고, 이런 5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유틸리티 펑션, 제가 아직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유틸리티 펑션이 결국에는 어떠한 unlabeled 된 데이터 샘플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값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주는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define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utility function에서는 제가 그 파트 2 시작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의 어떤 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exploitation과 exploration입니다. exploitation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평균 값이 클 것 같은
그런 네이버들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거를 exploitation이라고 하는 거고, exploration은 진짜 탐험을 하는 겁니다. 좀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이 불확실성이 크면은 여기에 뭔가 뭐 숨겨진 보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들이 또 탐험을 할 수가 있겠죠. 이 exploitation이랑 exploration 두 개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게 사실 이 utility function에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utility func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probability of improvement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surrogate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점들이 우리들이 surrogate 모델이 학습한 점들이고, 이 노란색 실선이 surrogate 모델이 예측한 민 값이고, 이 그림자된 부분이 그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쫙 모든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들이 최적화를 하고 싶은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여기서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probability of improvement, PI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X,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 러닝 레이시고 Y축이 모델 성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러닝 레이트 X1짜리 러닝 레이트를 넣었을 때 우리들의 뉴럴 네트워크가 가질 성능이 얼마일 것이다. probability를 민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분산값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각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probability 펑션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뭐를 계산을 할 거냐, 이 스탠다드 노멀된 이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저희들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관측점에서 원래 최대였던 걸 빼줍니다. 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파란색 점 x1, x1이 아니라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점을 이제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뭘 계산을 하냐면, 우리들이 이 x1을 넣었을 때 이게 x1보다 더 나아질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 PDF,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있으면 이 면적을 구하면 이게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이 되고, 이거를 이제 이 large ph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점을 샘플링을 했을 때 더 나아질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probability of improvement라고 저희들이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합니다. 여기 x1, x2뿐만 아니라 여기 이 저희들이 최적화하고 싶은 이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이 전부 다 이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다 계산해서 이 면적을 계산을 하면은 어디서 최대의 면적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x1 포인트와 x2 포인트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면적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x1일 때 훨씬 면적이 크네, x2보다. 그러면 x1을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레이블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레이블을 해가지고 이 점을 이제 집어넣고 다시 서브웨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다시 이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계산해가지고 다시 또 어떤 샘플이 좋은지 계속 찾아내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iteration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의 샘플링 방법이고요. probability of improvement. 근데 이건 사실 전부 다 exploitation 기반의 방법입니다. 이 평균값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반해서 제가 exploration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그러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불확실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 upper confidence bound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계산이 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들의 서로게이트 모델이 계산이 돼 있고 이거를 우리 최적화 스페이스에서 다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놨으면은 우리들이 뭘 계산하느냐? 그냥 단순히 평균값 더하기 우리 분산인데 여기에 그냥 어떤 파라미터 하나 곱해서 이건 저희가 그냥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뭘 계산하느냐? 이 사실 그냥 이 함수값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은지 이거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함수값이 가장 클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또 샘플링 해가지고 레이블러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exploration이 많이 들어간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산값을 여기선 더해주게 됩니다. 이 probability of improvement는 보시면 이 분산값이 여기 이 distribution에만 있고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upper confidence bound에서는 바로 분산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분산값이 크면은 우리들이 그 샘플을 선택할 가능성이 또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exploration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개를 또 그 upper confidence bound도 물론 exploitation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mux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잘 exploration이랑 exploitation이랑 잘 융합시켜주는 방법이 이 expected improvement를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잘 융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expected improvement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면은 이 이게 expected improvement고 우리들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하면은 처음에 이 텀이 있습니다. 여기서 largify z는 우리들의 그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 면적 우리들이 probability of improvement에서 계산했던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면적에다가 우리들이 이 모델이 계산했던 평균값 μx1에다가 원래 기존의 최대값을 빼준 거를 곱해줍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모델이 예측해내는 어떤 improvement 값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exploitation 기반의 expected improvement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도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그냥 exploitation 기반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더해주게 되냐면 어떤 불확실성이 큰 곳도 우리가 잘 탐험을 할 수 있게 exploration에 대한 그런 값도 하나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그마 x 우리 분산값 uncertainty가 크게 되면은 이게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 값이 커질 확률이 커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 값 자체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값은 z는 우리들의 improvement 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μx-y 스타 나누기 시그마 x.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값 곱하기 우리들의 분산값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냥 너네 단순히 exploitation으로 탐색을 하지 말고 이 불확실성이 큰 부분도 한 번은 아니고 또 레이블러들한테 보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진짜 더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을 수도 있어 하고 알려주는 값이 이 뒤에 있는 이 텀입니다. 그래서 exploitation과 exploration이 적절히 잘 섞여 있는 이런 expected improvement라는 것도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improvement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그 objective function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세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 서로게인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X축이 learning rate이고 이게 어떤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이 expected improvement를 우리 서로게인 모델에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지점, 이 끝단에서 expected improvement가 가장 크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점을 레이버러들한테 보내가지고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4개 포인트로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 서로게이트 모델이 학습돼서 다른 우리 최적화 레인지 러닝 웨이트 0.01부터 0.09까지 전부 다 민값과 분산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여기를 이 값들 민값 분산값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expected improvement를 계산을 해서 expected improvement 가장 큰 곳 0.06이었네 하고 0.06 여기를 이제 레이블러들한테 보내서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끝까지는 안 나타나져 있는데 결국에는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최적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최적화 문제에 이거를 즉각적으로 좀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머리 페이지인데요. 서머리 페이지 하고 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실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렉처 노트는 그 카이스트 이승철 교수님 렉처 노트에 많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이승철 교수님 홈페이지 가면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 저희들 액티브 러닝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첫 번째 액티브 러닝은 우리가 AI 모델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액티브 러닝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제가 이 실습 먼저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혹은 점심시간 좀 이용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배웠던 expected improvement에 대해서 Bayesian optimization,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에 대한 예제를 구성을 했고요. 제가 최적화하고 싶은 문제는 예를 들어서 sin 5πx 곱하기 1-x라는 함수값이 있을 때 최대값을 전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0과 1 사이 구간에서. 그리고 초기 7개 포인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이 액티브 러닝을 이용한 옵티마이제이션은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서로게이트 모델, 두 번째는 유틸리티 펑션. 그래서 저희들 서로게이트 모델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GP를 그냥 이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민값과 분산값 예측을 할 수 있게. 그런 다음에 utility 펑션은 당연히 여기 expected improvement 문제이기 때문에 expected improvement를 통해서 utility 펑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Bayesian optimization 이거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돌릴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뭐 import하고 저희들 objective 펑션 이렇게 만들었고 사실 이 objective 펑션은 실전에서는 저희들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굉장히 오래 걸릴 objective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bjective 펑션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있으면 저희들 이거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직접 레이블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bjective 펑션을 구성을 하고 expected improvement에 대한 함수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뭐 저희들 샘플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뮤랑 시그마 저희들 mean variance 계산을 해주고 모델 프리딕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improvement 값 계산하고 뮤 빼기 뮤 sample optimized 이거는 이제 전에 제가 너무 작게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뮤 빼기 뮤 샘플 opt 빼기 이 사이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걸 그냥 수식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뮤 빼기 이 전의 스텝에서의 가장 컸던 값 빼기 사이 이거는 그냥 어떤 상수 여러분들께서 그냥 넣어줄 수 있는 어떤 고정 가능한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작은 값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Z는 여기다가 시그마를 나눈 거
이걸 왜 계산하고 싶냐? 이 Z는 이 시그마를 나눈 스탠더드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스탠더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준 거고요. 그래서 이걸 나눠준 거는 저희가 또 여기서 뭐를 계산하고 싶은 거냐? 이 large phi z랑 이 phi z 이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phi z는 이 저희 exploration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도 그냥 그냥 저희들 이 라이브러리 여기 그 statistics 중에 norm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normal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랑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바로 그냥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쉽게 저희들 expected improvement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들 혹시 분산이 0 되는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특히 초기나 이럴 때 나머지는 뭐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쭉. 네. 그리고 저희들 이거는 그냥 저희들 그 objective function 값들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lin space 0에서 1, 0과 1 구간에서 1000개의 데이터 샘플을 넣고 1000개의 포인트를 뿌렸고 여기서 y 값, 저희 objective function 값 이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initial observation 그냥 의미로 그냥 제가 그냥 그 0.2에서 0.1 사이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좀 골고루 분산되게.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regression 모드, surrogate 모델로는 저희들 GP를 사용을 했고요. Gaussian Process Regression 사용을 했고 이거를 학습을 시킬 건데 저는 9번 iteration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들 surrogate 모델 학습을 시키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 평균값과 분산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평균값, 분산값 계산이 됐으면 이걸 바탕으로 expected improvement를 계산을 하고 expected improvement 중에 가장 큰 값을 뽑아가지고 다음 포인트를 저희들이 샘플을 할 수 있게 다음 포인트를 계산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각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주시면은 그리고 샘플 계속 업데이트하고 돌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이터레이션 그냥 observation 포인트 이렇게 있고 분산값 크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expected improvement 계산했을 때 여기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여기 이렇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expected improvement 계산했을 때 여기가 최대다 하면 여기 뽑아주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 expected improvement 계산해서 넣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초반에 굉장히 좁은 점을 선택을 이미 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 이터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또 이 최적 포인트로 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 9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 최적 포인트로 거의 딱 정확하게 도달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서도 최적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항상 그 글로벌로 옵티멈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항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이스된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글로벌 옵티멈에 가까운 로컬 옵티멈으로 사실 결국 찾게 되는 건데 얘도 그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뭐 그레디언트 베이스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장점은 이거는 조금 더 모델이 복잡할 때 우리들이 최적화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네네 맞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대부분 공학 문제에서 유틸리티 펑션이 저기 지금 expected
임프루먼트를 사용할 것 같은데 유틸리티 펌던에서 네네. 그러면 그 PI나 그다음에 다른 펑션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사용해야 하는 통합적 문제가 있는 대부분 아마 expected improvement를 사용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서. 네, 사실 뭐 꼭 언제 뭐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크게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사실 그 PI라든지 아니면 Upper Confidence Bound라든지 이거는 exploitation을 중요시할 건지, exploration을 중요시할 건지, 아니면 그 두 개를 섞을 건지에 대한 문제라서 만약에 조금 더 함수꼴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좀 exploration을 굳이 뭐 이거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글로벌하게 뭐 어디 하나에 딱 최저점이 있을 거다 하면 사실 불확실성이 좀 적을 문제라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PI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최적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꼴을 모른다면은 저라면은 그냥 expected improvement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